네, 안녕하세요. 정치일타 강사 오봉석입니다. 250만 더불어민주당의 새로운 당대표를 선출하는 당직 선거가 오는 8월 열리게 되었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연임 선언을 하면서 출마 선언문을 발표했는데요. 제가 최근 몇 년 동안 살펴보았었던 정치인들의 선언문 중에서 가장 혁신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선언이 바로 이번 이재명 대표의 출마 선언문이었습니다. 이 내용, 어떤 내용을 담고 있었는지, 왜 제가 가장 혁신적이다라고까지 단언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이 대표 출마 선언은 모두 8,678자로 구성되어 있고요. 정치 이야기 쏙 빼고 경제와 미래 비전, 혁신에 대한 전망을 이재명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이재명 이렇게 말합니다. 혁신 역량은 고갈되고 저성장의 악순환이 계속됩니다. 현재의 대한민국을 진단하는 것이죠. 혁신 시대로 나아가지 못하고 오히려 저성장의 늪에 대한민국호가 빠져 있다. 윤건희 정권 들어와 더욱더 가속화되었었던 심각한 상황이 바로 저성장의 늪에 빠진 것이겠습니다. 그럼 지금 정치는 무엇을 해야 하겠습니까? 단언컨대 먹고 사는 문제만큼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이재명은 성남의 도시빈민으로서 소년공으로 성장했기 때문에 누구보다 국민들의 먹고 사는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 뼈저리게 잘 알고 있는 것이 바로 이재명 본인 자신입니다. 때문에 이번 당대표 출마 선언에서도 먹고 사는 문제, 먹사니즘을 가장 중심적으로 바라보고 진단하고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이어갑니다. 바야흐로 인공지능으로 상징되는 과학기술의 신문명 시대가 기후위기에 대응한 에너지 대전환 시대가 열리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 정치인들 중에 과학기술 신문명, 에너지 대전환 이런 단어 자체가 국회에서 사라진 지 좀 된 것 같습니다. 여기 몇 가지 이유가 있죠. 제일 중요한 윤건희 정권이 너무 포괄적인 정치를 하다 보니 거기에 대응하느라 과학기술과 에너지 대전환과 같은 매우 중요한 의제를 말하기 어려운 조건이었는데 이재명 대표가 이번에 드디어 이 문제를 집중 거론하기 시작했습니다. 재생에너지와 과학기술 중심의 신문명 시대는 위기이자 동시에 기회입니다. 외면하면 도태 위험에 시달리는 추격자가 되겠지만 능동적, 적극적 대응으로 무한한 기회를 누리는 선도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지금 우리 대한민국의 처지가 딱 여기에 처해 있습니다. 이 신문명 시대에 주도할 것이냐, 도태될 것이냐, 여기에 2024년 우리 한국 사회가 놓여 있다라고 하는 것이 이재명 대표의 현 시대의 진단이었습니다. 이렇게 이어갑니다. 이제 인간 노동으로 필요한 것들을 생산하는 시대는 갔습니다. 안타까운 말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인공지능 로봇이 인간 노동을 대부분 대체하는 초과학 기술의 시대가 열리고 있습니다. 많이들 느끼시겠지만 당장 커피숍이나 식당만 가도 키오스크가 그냥 사람에게 주문하는 것이 아니고 기계에게 버튼 몇 번 눌러서 우리가 원하는 식사나 커피를 주문하는 시대가 이미 현실로 다가왔습니다. 초과학 기술의 시대가 열리고 있습니다. 변화된 상황에 대응하여 미래 사회를 선도할 기초과학과 미래 기술에 집중 투자해야 합니다. 그러함에도 윤건희 정권은 국가의 미래 비전의 핵심적인 기초과학과 미래 기술의 R&D 예산을 대폭 삭감하는 어떻게 이런 일을 벌일 수 있는지 윤건희 정권이 대한민국호를 과거로 도태시키는 이러한 형국의 우리 대한민국에 처해서 매우 안타깝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과학기술 역량의 강화로 생산성은 극도로 높아져 필요한 것은 얼마든지 생산해 내겠지만 맞습니다. 지금의 우리의 기술 역량은 우리가 물자가 부족한 시대가 아닙니다. 오히려 남아도는 재고 물품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하는 것이 지금 우리의 시대인 것이지요. 더 중요한 것은 다음 대목에 나옵니다. 노동 수요, 즉 일자리는 필연적으로 줄어들 것입니다. 필요한 소득을 얻을 일자리가 원하는 만큼 존재하는
이른바 완전 고용 사회는 옛말이 될 것입니다. 아마도 이제 60년대생, 86 세대라고 일컬어지는 세대에 계셨던 분들은 내가 열심히 일하면 일한 만큼 소득을 얻고 그 얻은 소득으로 자신의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시대였으나 90년대 이후로 그 시대가 꺾이기 시작을 하고 2000년대 들어서는 점점 더 쇠퇴해서 지금은 완전 고용이라는 단어는 찾기 어렵고 심지어는 정규직, 비정규직 이 구분조차 모호해지는 시대가 지금의 시대인 것입니다. 이러한 시대를 그냥 마냥 모른 척 할 것인가? 그거는 있을 수 없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일자리는 인공지능 로봇을 통제하는 소수의 고급 노동과 로봇 비용보다 저렴한 노동을 감당하는 대다수 소외 노동으로 양분화될 것입니다. 맞습니다. 지금 4차 산업혁명 AI 시대로 대표되고 있는 인공지능 로봇을 통제할 수 있는 노동력은 소수의 고급 노동에 불과할 것이고 대다수의 노동은 저렴한 비용의 인건비를 감당하는 대다수의 소외 노동으로 양분화될 것이다. 그것이 지금 이재명 대표가 이 현 시대를 진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일하지 않는 자는 먹지도 말라는 말은 과학기술 시대의 일자리 현실을 외면한 망언이 될 것이고 맞습니다. 우리가 그 노동집회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투쟁 가요 중에 일하지 않는 자여 먹지도 마라 라고 하는 그러한 노동 투쟁 가사가 있었는데 산업화 시대에 적합한 말이었던 거죠. 지금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정규직과 비정규직 자체가 모호한 시대가 왔는데 내가 열심히 일하고 싶다고 해서 일자리가 보장되지 않는 시대란 말이죠. 그런데 여기에서 일하지 않는 자 먹지도 마라 과거의 구호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이러한 구호는 과거의 구호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말씀이었고요. 모두가 일할 수 있음을 전제로 일할 수 없는 예외적 소수를 보호하는 복지 제도는 한계가 드러날 것입니다. 일하고 있는 내가 노동 능력이 있고 노동을 하고 싶으면 그만큼의 일자리가 보장되는 사회에서 일할 수 없는 그러한 사회적 소수, 장애자, 어르신 등등과 같은 예외적 소수를 보호하는 복지 제도가 산업화 시대에 설계되었던 것인데 지금은 내가 일하고 싶다고 해서 일자리가 보장되는 시대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에 설계되었던 복지 제도는 당연히 한계가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누구도 이 문제를 집중적으로 파헤치지 않고 있는데 이재명 대표가 오늘 드디어 출마 선언문에서 이 부분을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었습니다. 문제는 계속 이어집니다. 소득에 기초한 소비가 없으면 초과학 기술에 기반한 생산력이 아무리 높아도 경제의 정상순환과 지속성장이 불가능합니다. 과학기술이 발전해서 생산력이 상당히 높아졌다고 쳐요. 이 생산품들을 소비할 수 있는 소비자가 그만큼의 그 소득이 있어야지만 소비할 수 있는데 일자리가 없으니 당연히 소득이 없을 것이고 소비를 못하겠죠. 그러면 소비가 안 된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초과학기술 발전과 소비가 선순환되는 정상순환의 지속성장이 불가능해진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높은 생산성의 토대인 과학기술은 모두의 공유 자산의 일부인 것이고 매우 중요한 대목인데요. AI 시대의 그 기술의 뒷받침엔 빅데이터 기술이 있어요. 빅데이터 기술이 뭐죠? 우리의 모든 행동 패턴을 데이터화 시킨 것이 바로 빅데이터입니다. 몇 시에 일어나서 몇 시에 잠을 자고 어디에서 출발해서 어디에 도착하고 무엇을 먹고 얼마만큼을 소비하고 성별, 연령대로 패턴은 어떠한 것인가 우리의 모든 행동 패턴을 데이터화시킨 것이 빅데이터고 여기에 기반해서 AI 기술이 발전되어 온 것입니다. 그럼 우리의 행동 패턴을 데이터화시켰기 때문에 이것은 모두가 우리 모두의 공유 자산인 것이 당연한 것이다. 매우 중요한 철학적 가치가 이 대목에 담겨 있습니다. 특정 대기업의 전유물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 국민 모두의 공유 자산으로 빅데이터를 포함한 과학기술을 우리가 공유해야 한다. 매우 중요한 철학적 가치입니다. 구성원의 기본적인 삶이 보장되어야 공동체가 유지, 존속할 수가 있습니다. 결국 소득, 주거, 교육,
금융, 에너지, 의료 이런 모든 삶의 영역에서 구성원의 기본적인 삶을 권리로 인정하고 함께 책임져주는 기본사회는 피할 수 없는 미래입니다. 지난 대선에 본격적으로 쟁점화되지는 않았지만 이재명 당시 대선 후보가 기본소득이라고 하는 그런 논제를 사회에 화두로 던졌었는데 그 당시만 해도 기본소득에 그쳐 있었다면 지금 2024년 한 단계 업데이트 되었습니다. 소득에 그치지 않고 주거, 교육, 금융, 에너지, 의료 등등과 같은 기본 사회가 보장되어야 지금의 과학기술 신문명 사회가 지속 가능 발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이재명 출마 선언문의 핵심적 내용입니다.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이 같은 혁신을 위해서는 기업과 국가가 2인 3각으로 움직여야 합니다. 우리 운동회 할 때 두 사람이 가운데 다리를 묶어서 다리는 4개이지만 2인 3각으로 움직이는 그런 운동을 많이 경험해 보지 않았습니까? 지금의 시대가 그러하다는 것입니다. 기업 따로, 국가 따로 움직여서는 이 위기를 기회로 극복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이렇게도 이야기합니다. 인문학과 공학이 융합하고 대학과 기업, 정부가 서로 협력해야 합니다. 문과여서 죄송합니다라고 하는 말이 일반화될 정도로 인문학이 지금 천대를 받고 있는 시대인데 이거 안 된다는 거예요. 인문학과 공학이 서로의 장점을 손맞잡고 융합해야 하고 대학, 기업, 정부가 서로 협력해야지만 이 위기를 기회로 만들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다음과 같은 외국의 사례를 이야기해 줍니다. 모더나 뒤에는 미국의 국립보건원과 국방성 연구부서가 있었습니다. 또한 20년 동안 딥러닝 연구를 지원한 캐나다 정부가 있었기 때문에 토론토 대학교가 인공지능의 메카가 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모더나 회사라든지 토론토 대학과 같은 그러한 눈에 보이는 기업이나 대학만을 우리는 이해하고 있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 뒤에는 정부의 연구 역량과 지원이 있었기 때문에 해당 기업과 대학이 성과를 낼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재명 대표가 이야기했던 2인 3각의 융합, 협력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외국의 사례에서도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나라 AI 인재들은 더 좋은 환경과 지원책을 찾아 해외로 빠져나갑니다. 지난 10년간 인재들이 매년 3만 명씩 해외로 이주했고 석사 출신 인재의 40%가 국내가 아닌 해외에서 일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윤건희 정권 들어와서는 더욱더 심각해졌죠. R&D 예산 이렇게까지 대폭 삭감하니 한국에서 예산 지원도 없이 미래가 불투명한데 어떻게 한국에서 연구하고 자신의 미래를 도모할 수 있겠습니까? 중국이나 미국이나 유럽이나 외국으로 다 빠져나가는 것이죠. 답답하죠. 네. 기술을 주도할 인재 양성에 과감하게 투자해야 합니다. 창조는 수많은 도전과 실험 위에서 만들어집니다. 과학기술 분야를 포함한 연구 개발 예산을 꾸준히 확대해야 합니다. 윤건희 정권과 같은 R&D 삭감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되는 이야기죠. 이제 복잡한 수식이나 전문 지식은 이제 인공지능이 더 잘 답합니다. 과거에 우리가 네이버 지식인 정도를 했다면 지금은 챗 GPT 시대이기 때문에 더 이상 답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질문 능력이 더 중요합니다. 정답이 있는 연습 문제만 풀어온 우리 사회가 AI 시대에 제대로 대응하려면 혁신적인 도전과 실험을 장려하고 실패를 자산으로 삼는 문화를 만들어 가야 합니다. 시장은 다품종, 소량 생산을 넘어 개인 주문 생산으로까지 발전하는데 그렇죠. 우리가 산업화 시대에는 소품종 대량 생산을 했습니다. 흔히 포드주의라고 하죠. 일정한 규격만 갖추면 그 제품을 대량으로 생산한 것이 산업화 시대였고 그것이 발전되어 지금은 품종이 다양하고 이것을 소량 생산으로도 보장이 가능했는데 이제는 여기서 더 발전해서 개인 주문 생산까지 시장이 발전해 왔다. 그런데 우리 교육만 여전히 대량 생산 시대에 머물러 수십 년 전 내용을 모두에게 똑같이 가르칩니다. 이제 창의적으로 사고하고 질문하는 능력을 키우는 미래 교육이 절실합니다. 이재명 대표는
기업과 정부, 대학이 2인 삼각처럼 서로 융합하고 협력해야지만 이 위기를 기회로 극복할 수 있고, 여기에 그치지 않고 그 뒤에는 창의적으로 사고하고 질문하는 능력을 키우는 미래 교육이 뒷받침되어야지만 지금의 과학기술 시대를 우리가 선도할 수 있다라고 하는 비전을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경제의 역사는 과학기술 발전의 역사인 동시에 노동시간 단축의 역사, 일자리 나눔의 역사이기도 합니다. 노동시간을 단계적으로 줄여서 먼저 주 4.5일제를 자리잡게 하고 최소한 2035년까지는 주 4일제로 가야 합니다. 윤석열 정부 첫 해에 주 69시간제를 주장해서 국민들의 지탄을 받지 않았습니까? 과거로 퇴행하고 후퇴하자고 하는 것이 윤건희 정권의 기본 철학이고 방향인 것 같아요. 근데 과학기술 시대에는 그것은 말이 안 맞는 것이죠. 이재명의 비전은 이러합니다. 먼저 주 4.5일제를 자리 잡게 하자. 그 다음 적어도 10년의 비전 동안, 10년의 기간 노동 시간을 단축하자. 이것이 과학기술 시대, 신문명 시대에 맞는 노동이다. 이것이 역사의 합법적 발전에 부합하다라고 하는 것이 이재명 대표의 출마 선언의 내용이었습니다. 우리가 필연적으로 맞닥뜨릴 이 위기를 기본 사회로 대비해야 합니다. 소득, 주거, 금융, 의료, 교육, 에너지, 통신 등 국민의 기본적 삶을 국가가 보장하고 일정한 소비를 유지함으로써 경제 순환과 지속 성장을 유지하고 구성원들의 미래에 대한 불안을 줄여야 합니다. 이재명 대표는 이 외에도 경제 문제 외에도 재생에너지 문제를 상당히 집중적으로 중요하게 다루었고요. 그리고 한반도 평화 문제도 중요하게 다루었습니다. 오늘 경제 분야, 특히 과학 기술 혁명 시대, 신문명의 시대를 맞아서 우리 대한민국이 어떻게 하면 도태되지 않고 시대를 주도할 수 있는지 이 분야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 나눠봤고요. 이재명 대표의 출마 선언문은 몇 번씩 곱씹어 봐도 지금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비전을 제시하고 있다. 이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기회가 되시면 한번 전문을 읽어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겠고요. 아직 구독 못하신 분들은 지금이라도 커먼스 TV 구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